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한자 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요. 6급을 배우기 위한 필수 부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에서 부수란 무엇일까요? 부수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찾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자의 공통점을 찾아서 묶어서 분류해 놓은 것을 부라고 하고 그 부의 대표를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는 한자의 뜻과 아주 관계가 깊어서 부수를 모르고는 한자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부수가 많아서 외우기 어렵고 또 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계에 맞는 필수 부수부터 정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낮은 급수부터 급수를 올려가며 높은 급수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6급 300글자를 배우기 위한 부수 30개를 자주 나오는 빈도수나 자주 나오지는 않아도 그것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수를 중심으로 30개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8급에서 5개, 또 7급에서 15개 동영상을 미리 올렸습니다. 제가 겹치는 것은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8급, 7급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급수에서 6급은 비유하자면 수학의 구구단과 같거든요. 우리가 구구단을 모르면 앞으로 나오는 방정식 이런 걸 풀 수 없듯이 300글자까지를 대충 하고 나면 그 앞에 단계를 나갈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6급의 300글자까지는 아주 구구단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급에서 꼭 알아둬야 될 부수인데요. 선생님이 조개패, 볼견, 머리혈 이거를 모른다면 정말 6급이 정말 어려워요. 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대충 얼버무린다든가 이 세 개를 대충 섞어서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개패 부수인데요. 조개패는 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조개패는 조개라는 뜻보다는 돈으로 훨씬 많이 써요. 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돈 대신 진귀한 조개를 돈처럼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기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개패는 한자에 있어서는 거의 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물건을 팔다. 팔매, 돈을 주고 비용을 내다, 쓸비, 돈이 귀하다, 귀할기, 돈을 나누니 가난해졌다 할 때 가난할 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재산 할 때 재물 재자죠. 조개패가 들어가면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배울 부수는 볼견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조개패와 어디가 다를까요? 이 아랫부분이 다르죠? 조개패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고 밑에 왼쪽, 오른쪽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볼견과 조개패가 어디가 다른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볼견 밑에 부분을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자, 이거는 어진 사람인 발이라는 부수였어요. 8급부터 나왔던 부수인데요. 먼저 선에서도 나왔었고 형에서도 나왔었고 빛광에서도 나왔었고 많이 나오는 부수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볼견이 눈목 밑에 어진 사람인 발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이기 때문에 위아래나 양옆으로 나뉘지 않아요. 하나짜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눈과 사람 다리가 볼견이다 이러면 조개패와 구별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자 안에서 볼까요? 나타나서 보다, 나타날 현, 보일시와 볼견이 합쳐져서 시력 검사할 때 볼시, 서 있는 나무처럼 보고 있는 사이가 친한 사이다. 친할 친, 배울학, 배우고, 볼견, 보고 깨달았다. 깨달은 각자였습니다. 비슷한 게 하나 또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머리혈, 그러니까 머리, 우두머리. 우리 사람 머리의 뜻보다 우두머리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 써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윗부분은 사람 머리고요. 여긴 얼굴, 그 다음에 이거 목이에요. 자,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죠? 이 머리혈을 어떻게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냐 하면 밑에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이거 완전 틀린 글자예요.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럼 조개패 밑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짜리예요. 하나 부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야 되고 뜻은 머리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글자 안에서 한번 볼까요? 이것의 머리가 제목이고요. 아이고 두통이야 할 때 이 머리 부분에서 뜻이 온 거고
반항하지 않는다, 순하다 할 때도 머리 부분이 온 거고, 또 이게 원하다, 내가 갖고 싶은 소원 할 때도 내 머릿속에서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면 글자 이해가 굉장히 안 되거든요. 이 세 부수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조개패, 볼견, 머리혈. 그러니까 조개패는 돈의 뜻을 가지고 있고 볼견은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밑에가 다르다는 거. 머리혈은 머리나 우두머리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셋 다 한자에서 뜻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셋을 정확하게 써서 딱 보고 그냥 2와 3을 구별하듯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6급에서 꼭 알아둬야 될 부수 오늘의 네 번째는 집엄이에요. 쓰는 방법은 1, 2, 3 이렇게 씁니다. 1, 2, 3 이렇게 쓰고요. 뜻은 넓고 큰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수 중에 집에 관련된 부수가 많거든요. 우리 배운 거 먼저 보면 집면 부수 8급에서 배웠고 지붕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구멍혈 부수도 배웠는데 이 구멍혈은 구멍 그러면 집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동굴에 살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집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안 배웠지만 이렇게 생긴 부수 이거는 집호라고 합니다. 집호는 뭐 구멍, 출입구, 작은 집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부수도 집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부수는 기슭엄이라고 하고요. 바위 밑이나 헛간, 마구간 이런 집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부수 집엄에 대해서 해보면 넓고 큰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 3 여기 들어갔죠. 뜰정, 가든 할 때 정인데 마당이 있는 집은 굉장히 넓고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마당할 때 뜰정, 가든의 뜻을 가졌고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가게, 점, 각 집이죠. 이거는 창고고 큰 집에 창고, 차두는 곳. 큰 집에 그 집안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 차례서 있고요. 관청청, 큰 집의 의미로 갖고 있을 때 우리 관청청 쓰면 여기에도 집엄이 들어갑니다. 그런 집엄은 넓고 큰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부수는 아주 중요한 부수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써야 돼요. 1, 2, 3 아까 집엄처럼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름이 병들어 기댈 역인데 이름 너무 어렵고 부수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뜻을 알면 돼요. 병 걸렸다, 아프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들어갔죠. 병 걸려서 아프다. 병 걸려서 통증이 있다. 병 걸려서 증세가 나타났다. 병 걸려서 전염병역 다 병의 뜻입니다. 선생님이 몇 개 더 써보면 요새 질본 그러죠. 질병본부할 때 병질도 들어가고요. 또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던 암 모두 이 병들어 기댈력 아프다는 부수가 들어갑니다. 이름은 몰라도 1, 2, 3, 4, 5 이 부수가 무조건 나오면 아 이건 아픈 거구나. 병의 종류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6급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헷갈려서 힘들어하는 부수, 정말 중요한 부수 5개를 뽑아서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배우는 친구들도 여러 번 써서 구구단처럼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